자, 오늘 현장 플러스에서는 보험료에 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해 안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데요. 일단 대형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9월 중에 인상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사들도 이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올리게 되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강은혜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가게가 팍팍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생명보험사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9월 중에 보험료를 올릴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삼성생명과 한화, 또 교보 이런 이른바 빅3 대형 생보사라고 하죠. 이런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오는 9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네. 일단 이 중에 삼성생명이 이달 중으로 예정이율 인하폭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이제 하나와 교보생명도 늦어도 10월 중으로는 예정이율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예정이율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나중에 이제 고객에게 환급금이나 보험금을 돌려줄 때 적용되는 이율로 네. 보통 이 예정이율이 내려가게 되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아직 보험사별로 그 예정이율을 얼마나 내릴지 이 인하폭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대략 보험료가 각 사별로 5에서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형 생보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요.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었던 중소형 보험사들도 따라서 이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보험료 인상 대상이 있는데요. 보상 기간이 좀 긴 예. 종신보험이나 또 CI보험처럼 보장성 보험들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근데 보험료의 인상폭이 좀 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5%에서 10% 정도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연에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크게 올리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사들은 대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인상폭이 크다는 예. 지적도 있는데요. 보험사들은 그동안 보험료를 맘대로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올리면서 좀 그동안의 부담을 한 번에 좀 올리겠다 이런 예.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동안 좀 자기네들이 많이 힘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이 초저금리를 견디다 보니까 수익성이 많이 악화돼서 그동안 우리는 버틸 만큼 버텼는데 더 이상 이 한계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험료를 올려야 하겠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그 이유로는 바로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일단 생명보험사들은 9월에 올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왜 9월인지도 또 궁금하네요. 왜 9월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보험사들의 표준 이율이 매년 9월에 새로 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보험료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그 예정이율도 함께 이 9월이 되면 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해마다 9월이 되면 보험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국고채 금리를 반영을 해서 표준 이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 표준 이율이라는 것은 보험사들이 나중에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저장을 하잖아요. 이 저장한 돈에 적용되는 이율로 보통 이 표준 이율이 내려가게 되면 보험사들은 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예정 이율을 인하하고 네. 보험료를 인상하는 이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9월에 올리는 이유까지도 모두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또 말이 다르더라고요. 상반기 실적이다 보험사들이 공개가 됐는데 대부분 다 개선됐어요.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제 보험사들의 성적표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생명보험사의 상반기 순이익을 보니까요. 2조 7,99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40.2%나 늘었습니다. 또 손해보험사 상반기 순이익도 1조 6,7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 증가했습니다. 또 회사별로 보면요. 이 업계 1위 삼성생명은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9,06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하면 0.3% 소폭 오른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하나생명은 실적이 더 좋은데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3,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5%나 증가를 했습니다.
힘들다고 했는데 네. 실적은 이렇게 좀 양호한 걸로 나오니까 사실 보험사들이 우리 힘드니까 보험료 좀 올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주장의 명분이 약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비판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도 할 말은 있죠. 이 보험사들은 이렇게 실적이 잠깐 좋게는 나오긴 했는데 네. 이거는 보험의 본업으로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보험 계약을 많이 늘려서 신규 고객을 많이 확보해서 이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 뭐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투자 영업이익이 좀 늘어났다. 이런 일회성 요인 때문에 늘어난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된다면 생명보험사 옆에 있는 손해보험사들도 좀 솔깃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따라서 자신들도 보험료를 좀 인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잖아요. 손해보험사 쪽에서도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만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앞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손해보험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고 싶어서인데요. 예. 이 손보사들은 지난해부터죠. 계속해서 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정말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졌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생보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그 분위기를 좀 타서 우리도 좀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달이죠. 이 악사손해보험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5.4% 인상을 했습니다. 이 악사손해보험이 인상을 했으니까 악사손해보험보다 손해율이 더 나쁜 보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중소형 보험사들은 아마 이 보험료 인상을 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심각해질 만큼 심각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도 올려야 한다라고 지금 손해보험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손해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손해율이 얼마나 악화됐길래 이들이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전에 아셔야 될 게 예. 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도 적정 수준이 있어요. 아, 네네. 그렇죠. 기준이 있어서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그 수준이 77%입니다. 네. 이게 적정 수준인데 실제로 지난해에는 이 손보사들의 적정 수준이 손해율이 100%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올해 2분기를 보니까 손해율이 소폭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보면은 삼성화재가 올해 1월에서 5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0% 초반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동부, 현대, KB, 메리츠 화재는 80에서 또 90% 중후반의 손해율로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하면 조금 소폭 개선된 수치죠. 그 이유로는 그 올해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메르스 사태가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자동차도 많이 끌고 나가지 않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사고도 줄게 되고 그거랑 더불어서 이 자동차 손해율이 소폭 개선됐다. 이런 이유인 건데요. 사실 이 메르스 여파로 좀 개선된 거는 정말 일시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외제차 수리비가 고가의 수리비라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또 렌트비 뭐 이런 자동차 손해율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은 손해율 개선이 필요하고 보험료 인상이 절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뭐 외제차가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이 같은 손해율을 높이는 데 좀 일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길거리 걸어 다니다 보면 국내 차보다 해외 차가 더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업체 입장에서도 좀 너무 손해가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손해보험사들 중에서 인상을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보험사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일단 대형사는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요.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소형사들이 먼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흥국화재가 최근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 인상하기 전에는 요율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보험개발원이 요율 검증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이런 검증을 해주게 되는데요. 흥국화재가 최근에 요율 검증을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관련 자료도 보험개발원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흥국화재는 다음 주 중으로 그 회사 내부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쪽에 의결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 보험료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뭐 메리츠 화재와 롯데손해보험도 그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뭐 MG나 더케이 손해보험처럼 손해율이 매우 안 좋은 이 보험사들도 네.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사들은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 이 네. 생명보험사들은 대형사들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손해보험사는 왜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이걸 설명해 드리기 전에 자동차 보험료는 사실 가격 자율화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험사들이 마음대로 보험료를 올릴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자동차 보험이 소비자 물가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예.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금융당국이 뒤에서 그림자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대형 손보사들은 그래도 너희들이 업계 리딩 컴퍼니인데 먼저 보험료를 올리면 안 돼. 이렇게 그림자 네.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대형 손보사들도 그래도 우리도 어쨌든 돈을 벌어서 사는 사기업인데 손해율이 안 좋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 기준이 77%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형 손보사들도 적정 기준은 이미 넘긴 상황이라서 손해율이 나쁘긴 나빠요. 그래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이 필요성은 계속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업계 1위 삼성생명은 좀 부담이 되지만 나머지 뭐 동부나 현대, KB손해보험은 금융당국과 이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 좀 물밑 작업을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최근에는 그 임종윤 금융위원장이 예. 이 보험사들의 가격 자율권, 이 가격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주겠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네.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인상 좀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 들어오는 곳은 없는데 나가는 곳밖에 없어서 좀 고민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제금융부의 강은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